이 엥겔스 하우스에 가서 방직박물관에 가서 부퍼탈에 있는 엥겔스 방직박물관에 가서 이 그림을 봤는데 네네.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말 어렵게 되지 않는 외국어, 외국에 오래 살았지만 외국어를 못해요. 그래서 되지 않는 외국어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이거 그림은 네. 하센 클레버라는 그 화가가 그렸다고 하고요. 이분은 원래 디셀도르프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 시민군 장교. 시기는 어느 때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1848년 전후에서 유월혁명의 영향을 받고 유럽에서 많은 이제 민주화 투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을 수립하는 나라들도 있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네네. 7, 8, 9 노동자 투쟁이 벌어졌던 것처럼 네. 실제 정치 문제와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 문제, 그다음 노동조합의 문제, 이런 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네. 불가분의 관계에 있잖아요. 네네. 유럽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내용이 보면 뭐냐면 이 제목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독일어를 잘 못한다는 전제에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르바이터 포어 덴 마기스트라, 다시 해볼까요? 네. 아르바이터 포어 덴 마기스트라. 어떤 의미냐면 네. 아르바이터가 노동자예요. 워커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 자체가 독일어예요. 독일어고, 우리가 이제 알바간다, 아르바이트 네네. 한다는 독일어. 그러니까 아르바이터는 이제 워커스, 뭐 레이버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 네네. 노동자들이 뭐 앞에 섰어. 네. 앞에 섰어. 이제 마기스트рат을 이제 검색해봤더니 뭐 이제 의회 의원들, 혹은 뭐 재판관들, 네. 그러니까 지도자들, 네네. 뭐 리더 집단,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력자 앞에 선 노동자. 그렇죠. 이런 뜻이. 네, 그렇게 번역하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당시의 권력자는 누구겠습니까? 귀족이나 자본가족. 네. 대표단이 권력자들 앞에서 문서를 지금 내밀고 있는데, 네. 이 당당한 장면이 일단 중요하고, 네. 근데 이 당당함, 노동자 대표단의 당당함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창문밖이 중요합니다. 창문밖. 네, 창문밖을 좀 보세요. 네. 성당 군중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네. 성당 군중들, 네. 노동자들이 밖에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우리가 굳이 소설을 쓰면서 얘기하면 네. 어떻게 할 거야? 노동상권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봤지? 창문밖 봐봐. 우리 노동자들, 우리 노동자 군대, 막스가 얘기했던 그 노동자 군대 저기 있다.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독일은 이제 프로이센 애들이 나중에 그 수많은 공국을 통일하는 거고, 네. 우리가 아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굉장히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반노동 정책으로 유명한 인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를 막 존경한다 어쩐다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노동상권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상권은 뭐냐? 권력자들이 네. 은혜적으로 우리 노동자들한테 베푼 거냐? 아니면 이렇게 투쟁을 통해서,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해낸 거냐? 네. 이건 정말 말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노동조합 교육을 할 때 저도 그렇게 사실 좀 배우기도 했고, 노동조합 자체가 타협의 산물이다. 네. 근데 혈기왕성한 20대 때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는 좀 네. 유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타협을 한다고? 그치. 원칙하고 왠지 좀 다른 말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는 이 권력자들이 귀족들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번역하기에 따라서 의회 의원들일 수도 있고 한데, 네. 결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 우후죽순으로 이제 기업가들이 늘어나고, 뭐 막스도 얘기했지만 그 착취율을 더 높이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경쟁에서 결국 M&A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마르크스가 밝혀낸 것처럼 그 이윤율 저하 경향은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윤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착취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착취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본가와 노동계급의 대리분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얘들은
착취를 안 하면 다른 자본한테 먹히게 되고 그렇죠. 착취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착취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정말 피땀을 쪼이면서 고생하면서 결국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렇게 일을 하다가 으악 죽나 네. 야 이 더러운 세상 네.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렇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 한번 바꿔보자 바꿔보자. 사실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가까운 그 과거에는 동학 밀란이라고 네. 하는 그렇죠. 동학 민중 항쟁, 농민 네. 항쟁조차도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네. 죽으나 한번 들었다 놓자. 이것을 우려한 자본가들이 자기들끼리 나름의 룰을 만든 거예요. 야, 우리 이 이상은 하자. 이 이상은 해줘야 쟤네들이 폭동 안 일으켜. 폭동은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죠. 주전자의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죠? 김빼기. 그렇죠. 김빼기. 네. 그게 없으면 뻥! 네. 터지니까. 네. 그러면 그 김빼기의 역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 성난 군중들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뻥!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김빼기 계량주의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김빼기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그 요구사항을 일면 들어주면서 대신 노동자들이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자기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배자 역할을 하고 싶어. 야, 이 정도는 좀 주자.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이제 노동법이라고 하는데 노동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끼리 약속을 한 거죠. 야, 이 정도 이상은 지켜주자. 네. 이거를 유시민 작가는 마치 국가가 은혜적으로 베풀어 준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노동 3권은 정말 명확하게 우리 노동자 민중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당당하게 필요성, 쟁취한 우리의 권한인 거고요. 네네. 이들도 뭐 이제 제가 김빼기다, 뭐 계량주의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고육지책인 거죠. 고육지책. 우리한테 주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투쟁의 결과물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안 되겠다. 네. 우리 노동자들을 현혹시키는, 뭐 물론 이제 의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또 이제 제가 우리 유시민 작가를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도, 네. 우리 리버럴 아치를 아마 모를 거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는 모를 거야. 바쁘신 발전하겠습니다. 네. 발전하면 반박하면 어떡하지? 발전해서 우리를 뭐 알면 뭐 반박하겠어요. 그쵸. 그분이 저는 지각이 있으신 분이고 그쵸. 또 특히 이제 양심이 있으신 분이라 생각을 해서 네.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유시민 작가 역시도 제가 이제 그분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의 자체는 저도 모르지 않는 것처럼 그 유시민 작가 역시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본의 자체는 이해는 할 거라 믿고 근데 하지만 뭐 아마 모를 겁니다. 우리가 있는 얘기를 그냥 귀가 가려운데 근데 다시 뭐 이 정도 하겠죠. 근데 우리 노동자들은 특히 우리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그러한 그 잘못된 정보에 제발 현혹되지 말고 정말 노동계급의 올바른 관점을 갖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오늘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유명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는 습관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우리 리버럴 아치를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현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이 헌법 제33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만 얘기하려도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게 온전히 보장되지 않기도 하거나 과연 우리나라의 이 노동법 자체가 자주적이냐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아까 유시민 작가를 두고 경제 일면만 부각해서 이제 사회 현상을 분석하려다 보니 그런 오류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을 두고 네. 혹은 러시아의 제국주의 침략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것도 정말 할만한 거죠. 네. 이건 이제 분량 문제도 있고 네. 방송 시간 문제도 있지만 네. 그 이제 갓 그 걸음마를 시작한 리버럴 아츠의 졸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확실한 다시 거는 모시기로 예.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러시아 사회를 분석하는 데서도 네. 올리가키, 실로비키라고 하는 그 집단에 대한 그 내용이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걸 네. 하겠고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는 단결권은 그러면 헌법적인 권리인데 네. 온전히 보장되고 있냐? 뭐 물론 우리가 그 ILO의 국제노동기구에 예전부터 이제 수건 사업이었죠. 네, 그 복수노조를 허용해라. 이렇게 해서 단결권이 더 증대되고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가 더 보장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상한 그 단체 교섭권이 나온 거예요. 네. 아실 거예요. 교섭창구 단일화. 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이 괴물이 탄생함으로써 네. 오히려 단결권도 훼손되었고 단체 교섭권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단체 교섭권이 있어야 네. 단체 행동권이 있거든요. 그쵸. 단체 행동권은 일전에 우리가 그 방송을 네. 통해서 다뤘던 뭐 조정 정치주의나 이런 네. 거를 떠나서라도 단체 교섭권이 없으면 단체 행동권이 없어요. 이게 과연 헌법적인 권리가 맞냐? 그래서 저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말 이거 진심으로 내 이름으로라도 헌법 소원을 정말 다시 걸고 싶어요. 네. 네. 이거는 우리 헌법적인 우리의 이 권한을 이 그 위정자들이 너무나 침해하고 있다. 그 아마 많은 활동가분들이 여기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수노조가 형식적으로는 허용됐습니다만 본질에서의 단결권은 더 훼손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우리의 단결권은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유시민 작가 얘기를 다시 하면 네. 유시민 작가는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침팬치 이런 쪽 유인원 네, 이런 네. 쪽으로 이렇게 자꾸 비교를 네. 하는데 그건 역시도 그 본능과 그 생물학적 본능 그러니까 포유류의 본능과 사람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성 자체를 혼동하는 그러니까 말이 한 글자 차이라고 해서 그 뜻도 한 글자 차이는 아니거든요. 뜻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은 분명히 사회적 존재거든요. 네. 근데 무리 생활을 하는 그렇게 치면 꿀벌을 연구하고 개미를 연구하고 무리 생활을 하는 이런 그 동물들을 연구해도 거기서 교훈이라는 건 얻을 수 있죠. 뭐든 얻을 수 있는데 네. 아무튼 네. 그 사람의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성을 그 탐구하는데 막 침팬치 막 체면에 있는데 이게 과연 맞냐? 예, 아시겠지만 사람은 자연계로부터 벗어져 나오면서부터 이미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야만 한다는 걸 네. 터득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본선적인 요구인 거예요. 그런 거고 근데 사람이 힘을 모으면 네. 힘이 세지거든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백식장도 맞들면 낫다. 네. 뭐 중국의 대표적인 속담은 뭐 신규 장수 3명이 모이면 제갈 공명보다 낫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단결의 중요성이기도 하지만 모이면 힘이 세진다. 이거는 누가 부정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이렇게 모이는 거를 웬만하면 금지시켜요. 왜 모이면 힘이 세지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깨 네.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어깨들이 모이면 그쵸. 특가법으로 처벌받는다. 원래 이렇게 한 대 때려가지고 징역 2년 이럴 거를 어깨들이 모여가지고 때리면 특가법 징역 4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모이면 힘이 세지니까 모이지 못하게끔 하는데 노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막 꼰조가 보통 꼰조가 아닌 우리가 이제 노동자를 만나다 1편을 찍었을 때 네. 예를 들면 홍진영 지부장님 같은 분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관계에서는 고용주와 네. 자기는 노동자인데 그렇죠. 걔를 1대1로는 이 힘을 할수 발휘하기가 없죠.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연봉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야, 내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했을 때 네. 아무리 막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보장한 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노동조합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하는 건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 머리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달렸다고 보세요. 그럼 그건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닌 거죠. 네. 인어공주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데 네. 인어공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뭐 저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어공주한테 아무런 나쁜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스핑크스도 그렇잖아요. 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사자가 일어난다. 네. 그럼 그게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노조에서 네. 우리의 단결권을 보장한 듯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이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놓고 단결하래. 단결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단결하래. 그러니까 보장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그 복수노조를 허용했으면 누구나 자주적으로 단체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러니까 노동상권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걸로 이 좋은 말,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했는데 네. 거기에다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걸로 사실 반헌법적인 네. 나쁜 법이다. 저는 그 뭐 유시민 작가 말고 저는 민주당 이 친구들도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우리 노동자들 그 표를 구걸하고 싶으면 네. 노동자들한테 이런 거라도 한번 바꾸고 네. 노동조합법 2, 3조를 원칙적으로 개정하고 네. 그런 뒤에 해야지 네. 마치 해줄 것처럼 기만 고문이나 하고 고문. 네. 표나 그렇게 강탈해 가고 이런 식의 이거 끝내야 돼. 그래서 네. 우리 노동자들이 저들한테 현혹되지 말고 네. 뭐 윤석열 파쇼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대로의 그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네. 개혁 세력은 이걸로 윤석열 파쇼는 실천으로 네. 이렇게 대응하면서 네. 우리의 올곧은 관점을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라면서 네. 그리고 다음번에 좀 또 불러주시면 이 단결권 문제랑 특히 이 교섭창구 단일화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또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헌법 제33조에 대해서 급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진국장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